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지금 유럽 지도가 보이실 텐데요. 네. 자, 유럽은 사실은 우리가 유럽이라고 했을 때는, 관습적으로는 대륙을 가리킵니다. 근데 자, 이 대륙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우리가 있는 아시아 대륙의 저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학계에서 부르는 이 대륙의 끝인데, 달리 말하면 유럽은 관습적으로 유럽 대륙이지만, 사실 그냥 유라시아 대륙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끝자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들만, 이렇게 끝자락에 있는 그들만, 이렇게 유럽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을 붙이면서 다른 지역과 구별 지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5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러시아에 있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을 경계로 해서 아시아와 구별하고 있고요. 사실 이 아시아와 구별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럽이 어떤 그 미개한 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역과는 구별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뭐 문화와 뭐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바탕이라던가 기독교 문화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구별짓기로서 이제 우랄 산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유럽의 여러 지역들이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5 부분의 유럽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부인데요. 그래서 동유럽, 서유럽, 뭐 동부 유럽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유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중부 유럽 이렇게 유럽이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금 국가 목록, 네, 우리 뭐 이 국가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루마니아 하면은 당연히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라던가 세르비아 하면 또 역시 유럽 대륙에 있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만, 총 49개국이 지금 유럽 대륙에, 유럽이라고 했을 때 이 49개국이 속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49개국의 국가들이 동서남북 중부 유럽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이 유럽, 뭘 경계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랄 산맥입니다. 자, 우랄 산맥 경계 지역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위에 이 지도 위에 화살표 같이 되어 있는, 네, 여기 화살표 같이 되어 있는 이 그래픽을 보실 텐데요. 그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중간에 있는 바로 그 산맥입니다. 이 우랄 산맥이 러시아의 중간에 가운데에 있는 산맥인데 그 산맥을 경계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구별된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반은 유럽, 반은 아시아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우랄 산맥, 문제의 우랄 산맥은 유럽의 지리적 경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 여러 가지 문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왜 우랄 산맥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었을까?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18세기 러시아의 표트르 1세라고 하는 황제가 지리학자 타시셰프를 이제 시켜서 이 우랄 산맥을 처음으로 연구를 하고 우랄 산맥을 경계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표트르 1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러시아가 유럽에 속하기를 바랬던 그 황제인데요. 그 이전에 사실 러시아는 아시아로 치부되면서 여러분 러시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스크바는 아시아에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트르 1세가 서방 세계와 연합하고 싶고 당시 서방 세계는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시켰고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과 좀 더 붙고 싶은 러시아의 전략으로 이 국가를 그냥 가로지르는 이 꿰찌르는 우랄 산맥을 저쪽을 경계로 해라고 이렇게 규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놓여 있는 러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네, 러시아의 위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모호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인 사례는 터키인데요. 네, 터키도 뭐 보스포러스 해협을 경계로 해서, 네, 어느 쪽은 라시아 쪽이다, 뭐 유럽 쪽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터키 역시 굉장히 아시아적인 요소와 유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 붙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경계, 아까 말씀드린 우랄 산맥, 자, 바로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 이 우랄 산맥을 지나가는 것을 경계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나뉘는데, 자, 러시아 지도를 보시면 이 우랄 산맥 서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러시아의 유명한 도시들이 다 유럽 쪽에 있습니다. 모스크바라던가, 뭐, 다른, 생페테르스부르크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전부 유럽에 속해 있는 도시로 이제, 되게 되겠고요. 또 인구 역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럽 쪽 러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유럽 러시아와 아시아 러시아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였다라고 여러분 여러 자료에서 또 교재에서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경계로는 여기 보시면 지중해라던가 대서양, 위로는 북해, 뭐 흑해, 뭐 이런 카스피아해까지 해서 유럽의 지리적 경계가 이렇게 산맥이나 바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카서스 산맥의 지역 역시 굉장히 유럽이냐 아시아냐 뭐 이런 유럽이냐 뭐 이 아라비아 반도 쪽이냐라고 해서 굉장히 좀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다양한 참고 문헌이라던가 또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딱 그 산맥과 강과 바다로 나뉘어져 있는 곳이다 라는 지리적 경계보다는 문화적 경계로서의 유럽이 더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으로 어떤 지역이 바로 유럽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특징, 그다음에 대부분 언어가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인도 유럽어족 계열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라든지 또 뭐니 해도 유럽이 탄생하고 또 성장하고 나아가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까지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다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럽의 어떤 문화 정체성, 유럽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럽은 지리적 경계보다는 문화적 경계로 더 구분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 사진에 보시면 위에는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들고 계신 이 예수님과 천사들, 그 밑에 이제 유럽의 깃발들, 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이 동상, 뭐 이런 그리스 로마 문명을 상징하는 동상과 함께 유럽의 국가들이 쫙 줄지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프랑스, 독일, 뭐 쭉 해서 이 강대국의 이 앞장서고 뒤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그림 하나가 바로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유럽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 로마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이제 유럽 문화의 정체성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셔서 많이 보셨던 곳,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에나 성당이 있고 또 이런 뭐 빵떼용이라던가 뭐 로마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여러 건축물들이 또 그리스 로마 형식으로 12식이라던가 기둥이 되어 있는 신전 같은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유럽의 어떤 문화적인 공통점을 보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이 풍경은 여러분들 프라하의 풍경인데요. 흔한 유럽 도시의 풍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이렇게 중심에 굉장히 이제 중세적인 어떤 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심에 커다란 교회가 하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작은 이 촌락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형식으로 많이 유럽의 도시들이 또 중세부터 계속 있었던 도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이제 10년 정도 체류하다 보면 뭐 어디 가나 똑같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이제 한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어느 성당도 가보자 어느 성당도 가보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마을이나 있는 노트르담 뭐 노트르담이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노트르담이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노트르담이 뭐 어디 스트라스부르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헨네에도 있고 도시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 노트르담이 있고, 뭐, 마을이 있는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저도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풍경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 그래서 그리스 로마와 기독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문화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